드라마, 영화, 광고 속에서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발산하며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배우가 뜻밖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지며 대중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청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여배우의 충격적인 과거를 파헤칠 시간,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위는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해 살아남은 배우, 심은하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초대박 성공과 함께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심은하는 청순한 이미지를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던 중 불미스러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남성이 심은하와 찍은 사진을 일간지에 제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폭로 내용은 동거설이었고 심은하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사진 속 편안한 복장과 친밀한 분위기는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거 시점의 심은하가 고등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은하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폭로까지 이어지며 청순한 방송 이미지와 사생활 사이의 괴리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은하의 과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논란을 키웠고 대중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몰락한 톱스타의 모습에 그녀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를 구원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은 심은하를 겨냥하던 비판을 멈추고 김일성 사망과 그 원인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심은하의 논란은 점차 잊혀갔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라는 시대적 특성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심은하는 불과 한 달 만에 남양 특집 드라마 M을 통해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순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판무파탈 매력을 발산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4위는 음정이입니다.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음정이는 드라마 파일럿과 한지붕 새 가족 등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조개는 한때 음정의 보조개 성형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를 모았죠. 그러나 화려했던 그녀는 단 7년간의 짧은 연예 활동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돌연 유학길에 올라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갑작스레 은퇴와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배인순 작가의 자전소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서 밝혀집니다.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배인순은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 회장의 문란한 사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출간된 그녀의 책은 당시 톱스타들과 최 회장의 충격적인 관계를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니셜로 등장인물을 표기했지만 묘사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독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었죠. 음정희에 대한 묘사는 이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창 인기 절정의 여배우 어가 은퇴를 선언하고 유학을 떠났다는 대목이 바로 그녀를 암시하는데요. 소설은 기존 섹시 스타들에게 흥미를 잃어가던 최 회장이 청순미와 색다른 매력을 겸비한 어에게 빠지며 아내 배인순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의 사모님 자리에 오르려던 음정희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핑계로 여행을 즐기던 그녀는 최 회장의 마음을 빼앗은 아나운서 장은영에게 자리를 내주며 결국 최 회장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정희는 재벌 회장 3호라는 신분 상승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3위는 손태영입니다. 한 화장품 광고를 통해 신비스러운 외모와 분위기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손태영은 무명 시절 없이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 CF와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인기를 이어가던 그녀는 당시 최고 인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알렉스와 호흡을 맞추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준 청순하고 풋풋한 이미지와는 달리 곧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손태영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논란에 휘말린 계기는 신현준과의 관계였습니다. 배우 신현준과의 결별 이후로 손태영이 지목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배우 이병헌의 생일 파티에서 신현준과 신혜가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불씨가 커졌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촬영 중이던 손태영이 이 소식을 듣고 신현준에게 문자로 따지자 신현준이 주영훈이랑 친거냐? 라는 황당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옆에서 본 손태영의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아 딸의 연애를 정리하도록 했다고 하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손태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그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깨졌고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손태영은 이 사건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 손태영에게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다라며 자신만의 입장을 밝히며 우연이라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노조로 심경을 전했습니다. 2위는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정은채입니다. 정은채는 음료 광고 1호 부족할 때를 통해 데뷔하며 청순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매력을 앞세워 단번에 주연급 여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임자 있는 남자들과 얽히는 스캔들로 더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륜 논란의 주인공이 된 정은채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연에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일본 언론에 의해 단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10시간 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불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카세료는 당시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유이와 동거 중이었으나 정식 결혼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는 불륜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정은채는 한국에서 더 큰 폭탄을 맞게 됩니다.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이었죠. 정준일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고 팬들은 정은채를 그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은채가 그의 내연녀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뒤흔든 불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녀의 행보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1위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김정민입니다. 귀여움과 청순함을 겸비한 이미지로 연기보다는 예능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았던 김정민은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거둔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과의 스캔들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협박, 금전거래, 그리고 사생활 노출 위협까지 얽힌 복잡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손태영 대표는 연애 과정에서 김정민에게 제공한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녀의 사적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둘 사이의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와 금전적 관계로 인해 대중은 이들을 단순한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스폰 관계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 끝에 손태영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정민이 밝힌 과거 관계와 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정민은 손태영 이전에 8살 연상의 전 남성과 사귀었고 이 전 남성이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후 김정민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정민은 이 문제를 손태영 대표가 대신 해결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전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손태영 대표 역시 김정민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며 자신이 제공했던 10억 원의 금품과 전 남친에게 대신 갚아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를 위해 김정민의 사생활 동영상을 들먹이며 또다시 협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 차례 같은 문제로 고통받았던 김정민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오히려 손태영을 법적 대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손태영 대표는 법정에서 패배했고 김정민은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정민은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 복귀하며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꽃뱀이라는 오해로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판단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김정민은 단순히 나이 많은 남성을 사랑했던 연인일까요? 아니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일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연예계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들의 민낯은 상상 이상으로 더럽고 추잡하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그들이 어떻게 인성 쓰레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을까? 이번에는 이들 중 더 이상 TV에서 보기 힘든 존재들, 바로 인성 최악의 남자 연예인들을 공개한다. 그들의 막말, 폭언,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이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4위는 이창명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유행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창명은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창명은 방송에서 실언과 악담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 드림팀 당시 임요한을 비롯한 프로게이머들이 승리하던 순간 이창명은 일본 새끼들이 이겨봐야 재미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혐오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망쳤다고 합니다. 더욱이 다른 연예인의 경험담을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동료 연예인들에게 막말을 일삼는 비매너적 행동도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비판받을 만한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창명은 종종 말도 안 되는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KBS 행복 채널의 보조 MC였던 이창명은 게스트로 출연한 이상하 부부가 장애 아동을 위한 천사에 집에서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때는 성관계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관계를 깨끗하게 맺어야 돼요. 이창명은 장애 아동이 태어나는 이유를 부모가 깨끗하지 않게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억지로 해석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메인 MC는 이창명의 막말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증된 말이 아니다라며 중재하려 했지만 그 발언은 방송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발언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이창명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에서 폭주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장애를 가진 조카를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창명의 말에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창명은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요구에 직면했고 출발 드림팀에서도 그를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때부터 이창명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그는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그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으며 20시간 이상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사고 전날 그는 출발 드림팀 PD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누구나 봐도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창명은 이를 부인하며 배터리가 없어 연락이 안 됐고 사고 후 가슴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고 차량은 이창명 본인 명의의 유령 회사에서 리스한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로도 법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창명은 출발 드림팀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음주운전과 세금 탈루 사건은 그를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명확한 음주운전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를 부인하며 잠적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음주운전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이창명은 방송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가운 여론과 냉담한 대중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위는 MC 이휘재입니다. 이휘재는 한때 MC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논란이 될 만한 행동과 언행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 상상플러스에서는 정형돈에게 가운데 손가락, 일명 빠큐를 날리는 모습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것을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경솔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가벼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이휘재는 더 큰 논란을 만들어내는 발언과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2010년 스펀지 남양 특집에서는 무서운 장면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 이만기에게 이만기 씨,
화면 안 보실 겁니까?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본인은 농담으로 한 말이라 주장했지만 9살이나 많은 선배에게 가르치듯 말하는 태도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휘재 때문에 기분 나쁘다, 싸가지 없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휘재가 대중의 비호감을 크게 산 사건은 바로 연기 대상 시상식 당시 보여준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전부터도 시상식 MC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고 시상식 3주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상식 당일 이휘재는 정장 위에 패딩을 입은 배우 성동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상을 보니 PD인지 연기자인지 헷갈리네요. 성동일 씨, 배우 맞으시죠? 이 발언은 성동일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성동일의 당황한 표정은 생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진 수상에서는 배우 박성웅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성동일의 연기를 칭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있던 도중 이휘재는 말을 끊고 큰 웃음소리로 동일이 형 감독님 맞네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성웅은 수상 소감을 도중에 멈추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상식에서 아이유와 이준기가 같은 작품으로 상을 받았고 아이유가 이준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이휘재는 약간 이상한데요 이 둘? 이라며 난데없이 두 사람을 엮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아이유는 장기하와 공개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이휘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배우들에게는 형, 누나 등의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MC로 함께한 박민아가 남궁민에게 인사 멘트를 건네자 개인적인 인사는 대기실에서 하세요라며 면박을 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같은 날 3명의 배우를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을 이어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훗날 이휘재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명을 했습니다. 성동일과 나는 막역한 사이이며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보여주며 일종의 상황극을 진행한 것이다. 현장 분위기도 좋았다. 그러나 성동일의 소속사는 성동일이 시상식 현장에 늦게 도착해 몸이 추워 패딩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상황극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성동일은 이휘재와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혀 이휘재의 해명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휘재는 더 이상 시상식 MC로 서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방송 활동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휘재 가족이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2021년 1월 이휘재의 아내인 문정원의 인스타그램에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댓글 내용은 매트라도 깔고 뛰게 해달라, 리모델링 때부터 1년을 참았는데 임시 초기 상태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실내에서 이휘재와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며 소음을 일으키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정원은 방송에서 이사한 집을 소개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정원은 매트를 주문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이제 가족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정원은 에버랜드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고 판매하던 중 지갑을 두고 와서 잠시 후에 온다고 했으나 마감까지 오지 않자 직원이 사비로 32,000원을 채워넣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정원은 다시 SNS로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휘재와 문정원 부부는 수지에서 이사할 당시 학원비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함부로 먹는 등의 일도 있었고 마일리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비행기에서 일시간 내내 떠들고 아무 제지도 받지 않거나 놀이터와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건이 반복되었고 결국 그들의 평판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이휘재 가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현재 이휘재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들은 그들이 떠난 것에 대해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조영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영남은 개인적으로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일 텐데요. 그는 현재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윤여정과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윤여정은 배우로서의 재능을 묻어두고 가정에만 충실했지만 조영남은 가정에 무관심했고 윤여정에게 내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가 없다는 막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기가 많고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금전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윤여정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조영남은 여자들과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외도가 들켰을 당시에도 그는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으며 결국 윤여정이 이혼을 결심하자 그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5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2위는 조영남입니다. 조영남은 많은 이들에게 피하고 싶은 인물로 기억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배우 윤여정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배우로서의 꿈을 묻어두고 가정에 충실했지만 조영남은 전혀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여정에게 내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가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전해집니다. 조영남은 당시 인기와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금전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윤여정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조영남은 여타 여자들과 함께 놀러 다니며 외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도가 들통났을 때 그는 뻔뻔하게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여정이 이혼을 결심하자 조영남은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고작 5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아들과 합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조영남은 이혼 사유를 윤여정의 성격 문제라고 떠들며 대중의 비난을 샀습니다. 당시 윤여정은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 힘든 상황.